돈이란 무엇인가? 돈은 빚입니다. 각각의 유로, 파운드, 크라운, 원달러 및 엔 등은 물론 누군가의 자산이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부채이고 합니다. 지갑에 지폐를 넣고 다니는 소비자들은 스스로를 채권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폐는 은행권 소유자들에 대한 중앙은행의 부채를 나타냅니다. 비슷하게 은행 예금은 고객에 대한 은행의 부채를 나타낸다고 보면 됩니다. 대출이 연장될 때 돈이 생긴다. 돈은 무엇보다도 누군가가 대출을 받을 때 만들어집니다. 대부분의 돈은 은행이 대중에게 진 빚을 나타냅니다.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 자산과 부채가 모두 늘어납니다. 대출은행은 고객에게 약속금에 서명할 것을 요청하고 그에 따른 수취채권을 자산에 추가합니다. 다만 고객 계좌에 상응하는 금액이 입금돼야 대출이 빠져나가 은행 부채도 늘어나는 것이죠. 빚의 양이 증가할수록 돈의 양도 증가한다. 고객은 자신의 계좌 잔액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는 한순간 전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대출금이 상환될 때 고객은 필요한 금액을 계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고 대출금을 상환하면 은행의 부채와 수취채권이 모든 은행 계좌에서 지워지게 됩니다. 실제로 은행이 대출 이자를 회수하고 일부 다른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고객 계좌에서 은행 부채를 차감한 금액은 원래 빌린 금액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대출이 연장되었을 때 새로운 돈이 생기고 대출이 상환되었을 때는 그 돈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출에 부과된 이자 때문에 존재하지 않게 된 돈의 총액은 대출을 연장할 때 생긴 돈의 총액보다 다소 더 큽니다. 왜 경제의 돈의 양이 점진적으로 제로에 접근하지 않는가? 대출을 연장할 때뿐만 아니라 은행이 비용을 지불하고 수익을 분배할 때에도 돈이 생겨난다는 게 핵심 설명입니다. 은행 직원과 주주들의 계좌 잔고는 정기적으로 증가하지만 은행은 직원 비용과 이익 분배를 고려하여 청구권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중앙은행 돈은 타은행들이 돈을 빌릴 때 만들어집니다. 대부분의 돈이 일반 예금은행에서 만들어지지만 현재의 통화 시스템에서는 중앙은행이 필수적이다. 예금자들에게 빚을 갚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현재 중앙은행들만 발행하는 현금으로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은행 화폐는 유통 중인 지폐와 은행, 즉 중앙은행에 예금하는 은행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은 중앙은행에 예금을 할 필요가 없지만 이러한 예금은 일반은행에는 중요합니다. 중앙은행 화폐에 관해서는 돈의 부채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이 지폐를 가진 대중에게 빚을 지고 있을 때 누가 책임 있는 당사자인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약속원과 달리 지폐에는 만기일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수동적인 채무자일 뿐만 아니라 통화정책의 적극적인 수행자이기도 합니다. 시중은행의 대출이 허용되는 기준금리를 변경하거나 증권시장에서 거래함으로써 중앙은행은 일반은행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돈의 양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지폐 예를 들어 핀란드은행은 유럽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 핀란드에서 지폐를 발행합니다. 유로 지폐는 50, 20, 5000, 10만 200, 500유로로 총 7가지 다른 종류로 존재합니다. 유로 지폐는 유로 지역 전체에서 법정 통화입니다. 그것들은 유럽의 역사에서 서로 다른 시기의 건축 양식을 특징으로 합니다. 500유로 지폐의 발행은 2019년 1월 27일에 생산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유통되고 있는 500유로 지폐는 법정 화폐로 남아있으며 미래에는 지불을 위해 사용될 수 있고 가치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200유로 지폐가 무슨 색인지 아시나요? 아니면 어느 중앙은행에서 지폐를 발행했는지 알려주는 코드가 있다는 것이요. 유로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보안 기능을 통해 진짜 지폐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폐도 그렇듯이 유로 지폐 또한 위조와 진짜 지폐를 구별하기 위해 보완된 몇 가지 보안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로의 경우 지폐가 일반화되어지면 진위 확인에는 몇 초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폐의 보안 기능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